마지막으로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트리거는 조금 공부할 내용이 많고요. 앞에 있는 펑션과 프로시저는 목적도 비슷하고 쓰임새도 비슷하고 리턴 값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가 달랐지만, 트리거는 얘네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트리거 자체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면 DML을 수행할 때 이와 연결된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사용자가 어떤 걸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구매한 건에 의해, 트리거는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연산이 수행되면 그 연산을 계기로 해서 포인트를 갱신한다 라든지, 아니면 포인트가 갱신이 되면 그 고객의, 자 다시, 고객이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물건 주문 때문에 포인트 갱신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포인트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등급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등등 이런 것들을 한 DML이 수행되었을 때 일어나야 되는 동작들을 다 연결을 해두는 게 트리거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트리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execute하고 프로시저 이름을 썼었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execute라는 명령어 별도로 두지 않고 함수 이름만 부르면 실행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함수 이름만 불렀더니 실행이 됐죠. 프로시저는 execute 프로시저 이름, 함수는 그냥 함수 이름, 이렇게 했는데, 트리거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고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수행이 됩니다. 트리거도 물론 이름을 만들어서 부여하기는 하지만 그 이름으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수행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도 않을 건데 이름은 왜 필요하냐? 나중에 지울 때 필요하잖아요. 트리거 만들었다가 나중에 트리거 날리려면 이름이 필요하겠죠. 자, 프로시저와 펑션은 이러이러하게 명시적으로 호출이 되는데,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DML에 의해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라고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럴 일이 뭐가 있냐 하면 데이터 무결성 보장을 위해 foreign key처럼 동작을 한다. 이건 뭐냐면 foreign key가 걸려 있으면 어떤 값을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삭제를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옵션을 뭘로 줬냐에 따라서 연산이 거부될 수도 있고 그 연산에 따라서 다른 테이블의 값이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foreign key를 걸어둘 수도 있지만 foreign key가 아닌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값이 바뀌었을 때 다른 값도 연달아서 바뀌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무결성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연산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또는 실시간 집계성 테이블을 만들 때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어떤 주문이 하나 더 발생했을 때 고객이 만약에 이번에 스마트폰을 뭐 3개를 사갔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의 총 판매량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값이 변할 때 어느 값에 대해서도 다시 연산을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트리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어디에 사용될 수 있나 정도를 정리를 해두면, 보안을 적용할 때, 자, 뭐 예를 들면 허가되지 않은 연산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트리거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자, 유사하게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실행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 또 트리거를 실행해서 막아주고요. 업무 규칙을 적용할 때, 그리고 감사를 제공할 때 등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트리거 같은 경우에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데, DB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트리거를 꼼꼼하게 잘 걸어야 된다. 많이 꼼꼼하게 걸어두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설계가 잘 돼 있으면 트리거를 걸 일이 없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트리거를 많이 걸면 좀 지저분해지긴 합니다. 트리거를 많이 걸게 되면은
DB 설계 도면에 ER 다이어그램에 트리거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어떤 연산이 수행하는지를 설계 도면에서 확인하면 좋은데 거기 나타나지 않고 트리거로 알게 되면 다음 사람이 뭐 후임자가 왔을 때 그걸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또 나는 연산 하나에 뭐 주문 하나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봤더니 나는 주문을 하나 걸었지만 트리거 때문에 연산이 10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OLTP의 반대는 올랩이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 뭐 검색을 해서 OLTP와 올랩이 뭐가 다른지는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뜻으로 썼냐면 분석이 아니라 실시간성이 중요한 분석이 아니라 바로바로 연산이 중요한 시스템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OLTP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입니다. 트리거를 너무 많이 걸면 부하로 인해서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를 유의해 두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OX 퀴즈로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롤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연산을 수행했더니 트리거가 걸렸고 또 트리거가 걸렸고 여기서도 트리거가 걸려서 나는 연산을 하나 수행했는데 실제로는 4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롤백이 만약에 어디에선가 일어났다. 롤백이 어디에선가 일어났다 그러면 얘만 원 트랜잭션만 롤백이 되는 게 아니라 얘로 인해 야기된 모든 연산들이 전부 취소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게 OX 문제로도 가끔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SQLD에서는 OX가 아니라 사지선다가 되겠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취소되거나 전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롤백이 되면 원 트랜잭션뿐 아니라 연결된 것도 모두 취소된다.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트리거는 insert, delete, update 문과 같은 DML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넓은 범위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트랜잭션이 따로 있었지만 결국에 얘가 만약에 롤백이 되게 되면 얘네가 전부 롤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은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비긴과 엔드 사이에 커밋이나 롤백이 올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프로시저 같은 경우 보면은 프로시저 여기 커밋이 있었잖아요. 자, 프로시저를 정의하다가 커밋 하면 얘는 이제 DB에 저장이 된다. 메모리에서 DB로 간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트리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이 연결되어서 큰 하나의 트랜잭션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트리거 안에서 커밋을 이미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롤백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 이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비긴과 엔드 사이에서 커밋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트리거는 비긴과 엔드 사이에 커밋이나 롤백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 줄이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트리거는 우리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방식에 대한 옵션이에요. 로우 트리거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스테이트먼트 트리거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로우 트리거와 스테이트먼트 트리거를 구분하는 게 트리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라고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for each row라는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for each row를 쓰면 당연히 row 레벨 트리거이고요. for each row라는 말을 안 쓰게 되면 그게 스테이트먼트 레벨 트리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or each row를 쓰게 되면은 각 행마다 트리거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for each row를 안 쓰게 되면은 SQL 한 문장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 건데, 얘네를 이그젬플을 통해 볼게요. 자, 다시 보면 for each row는 뭐에 사용되냐? 로우 레벨 트리거냐 스테이트먼트 레벨 트리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데, 로우 레벨과 스테이트먼트 레벨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그젬플을 보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일한 문장을 실행을 했어요. 업데이트 EMP. 자, 이 문장을 실행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EMP 그리고 급여에다가 1.1을 곱해서 저장하는 동일한 문장이잖아요. 자,
여기가 아니죠. 자, 업데이트 EMP 급여.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자, 급여에다가 값을 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트리거를 이 급여에 대해서 걸어놨다라고 쳐봐요. 트리거를 거는 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트리거를 요 급여에 대해서 걸어놨을 때 로우 레벨로 걸어놓을 수가 있고 스테이트먼트 레벨로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로우 레벨은 요 급여값이 하나 변하면 트리거, 그 다음 또 급여값이 변하면 또 트리거, 급여값이 변하면 트리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즉 행 하나 값이 바뀔 때마다 트리거가 막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레벨은 문장이 지금 하나였잖아요. 자, 행은 3개지만 문장은 하나잖아요. 행 3개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하는 게 로우 레벨이고요. 문장이 하나니까 얘네를 통틀어서 한 번에 트리거를 실행을 하는 게 스테이트먼트 레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로우 레벨과 스테이트먼트 레벨은 트리거가 실행되는 시점도 다르고요. 횟수도 다르게 되겠죠. 자, 로우 레벨의 경우에는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에서 3번이고요. 스테이트먼트 레벨은 이거 전체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만 하게 되는 거죠. 요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트리거를 설정할 때 방금 로우 레벨 아니면 스테이트먼트 레벨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애프터 옵션을 줄 수도 있고 비포어 옵션을 줄 수도 있어요. 애프터와 비포어는 트리거를 수행하는 시점을 명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앞페이지에서 조금 그러면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트리거를 실행하겠다 하면 before가 되겠고요. 얘를 실행하고 나서 그 후에 트리거를 하겠다 하면은 aft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페이지 거랑 다시 연결을 해서 해보면 만약에 before로 하게 되고 로우 레벨로 하게 되면 얘 업데이트 일어나기 전에 한 번, 얘 업데이트 일어나기 전에 한 번, 얘 업데이트 일어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트리거가 실행되는 거고요. 애프터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얘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한 번, 얘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한 번, 얘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한 번, 요 시점에 트리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efore라고 똑같이 주고 나서 스테이트먼트 레벨로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해 트리거 한 번 실행하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애프터가 걸리게 되면 얘를 전체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리거가 한 번 실행되는 겁니다. 아무튼 트리거가 아까 제가 틀렸다고 제가 잘못 설명했다라고 한 부분은 뭐냐면 얘는 3번, 얘는 한 번 트리거가 불려지는 거는 맞는데 아까 얘가 끝나고 나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프터였으면은 얘 끝나고 한 번이고요. before였으면은 얘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before, after와 로우 레벨, 스테이트먼트 레벨을 조합해서 시점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이해가 복잡한 게 있는데 new라는 구조체가 있고요. old라는 구조체, 변수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변수처럼 사용을 할 건데 new라는 거와 old라는 거는 이미 구조체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old라는 거는 우리가 문장을 수행하기 전, 지금 얘 있잖아요. 자, 이런 문장, 이 문장을 수행하기 전의 요 상태를 우리가 old라고 하고요.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난 이후를 new라고 하게 됩니다. 즉 DML을 함으로 해서 old의 값이 new의 값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해서 new.product이다 이렇게 하면은 DML 문장을 적용한 이후의 product에 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잠시 저장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해서 여러분이 이제 뒤에 코드를 볼 때 new와 old가 무엇인지를 잘 유념해 두면서 같이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new는 문장 수행 후의 정보, old는 문장 수행 전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업데이트 되기 전의 값이고 업데이트 된 후의 값이고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insert delete면 조금 상황이 다르죠. insert는 수행하기 전에는 아예 값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null이에요. 자, insert 되기 전엔 그 구조체가 없었어요. insert 수행하고 나면 입력된 값이 있겠죠. 만약에 delete였다.
딜리트 하기 전에 값이 있었겠죠. 그런데 딜리트를 하고 나면 값이 날아가잖아요. 그땐 new가 널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렇게 표를 주고 나면 여기에 insert, update, delete를 잘 채워 넣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트리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다소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order.orderDate 얘는 뭐냐면 order라는 테이블의 orderDate라는 컬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order라는 테이블의 orderDate라는 컬럼은 이미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숫자가 됐건 날짜가 됐건 문자열이 됐건 걔랑 똑같은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테이블의 어떤 컬럼과 동일한 타입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트리거의 주요 구문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사용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프로시저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그젬플을 보면서 트리거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살펴볼 이그젬플은 새로운 주문이 입력되면, 자, 주문이 하나 입력되면 판매 집계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보면 주문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오더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에 주문이 하나 오게 되면은 인설트가 일어나겠죠. 주문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쌓여갈 테니까 얘는 인설트가 일어날 거고요. 이 안에서는 주문 날짜, 그리고 어떤 물건을, 그리고 수량, 그리고 판매 가격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얘가 주문관리 테이블이고 인설트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하나 인설트가 되면 집계 테이블, 우리 판매를 집계하는 테이블에는 오늘 뭐 몇 월 며칠 날짜에 어떤 물건이 총 몇 개가 팔렸고 그래서 얼마 벌었다, 얼마 팔았다 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인설트일까요? 업데이트일까요? 자, 주문에서는 인설트가 맞죠. 만약에 여기 마우스가 하나 팔렸다 그러면은 그 마우스가 하나 팔릴 때마다 계속 인설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일즈 테이블은 어떤가요? 자, 마우스라는 게 있고 총 몇 개 팔렸고 얼마 팔렸다 였는데 주문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요 숫자가 업데이트 되면 되잖아요. 2개 팔렸다, 10개 팔렸다, 누적 개수가 되니까요. 하지만 늘 업데이트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날 처음 팔린 물건은 인설트가 일어나겠죠. 자, 날짜별로 집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우스 오늘 처음 팔렸네? 그러면 인설트가 일어나는 거고요. 마우스 아까도 팔렸는데 또 팔렸네? 그러면 수량에만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주문이 입력되면 기본적으로 오더 테이블에 새로운 주문을 추가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요. 새로 주문이 추가된 거를 판매 테이블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갱신, 업데이트가 되거나 추가가 될 텐데 얘를 트리거를 건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판매 테이블에, 세일즈 테이블에 해당 날짜의 해당 상품이 있으면 수량 금액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몇 월 며칠에 P01이라는 물건이 얼만큼 팔린 게 있었는데 얘가 또 팔렸다, 주문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날짜에 이 물건이 없었다, 이제 새로 팔렸다 그러면은 인설트가 되는 거죠. 자, 얘를 트리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트리거의 실제 이그젬플이 되겠고요. 우리 아까 보면은 프로시저랑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부분과 걔를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리거는 우리 이게 강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예요. 생성만 합니다. 왜죠? 네,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트리거나 함수나 프로시저는 생성하고 나서 호출을 했어야 되는데 트리거 같은 경우는 생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조건이 맞으면 실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거 생성 예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코드입니다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create or replace까지 똑같고요. 이번엔 트리거를 만들 건데 그 트리거의 이름은 얘다. 얘는 호출할 때 쓸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얘를 날릴 필요가 있잖아요. 없을 때 그때는 이 이름을 사용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이 트리거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오더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on 오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for each row, 즉 문장 전체가 아니라 한 행 한 행에 대해서 어떤 연산? 인설트가 일어났을 때 어느 시점에 after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오더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한 행 한 행마다 인설트 이후에 트리거를 걸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리거를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올 수 있는 것들이 after, before가 올 수 있다고 했고요. 여기에는 insert, update, delete가 올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테이블 이름이 올 수 있겠고요. for each row가 오든지 생략되든지 할 수가 있는 게 트리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Date라는 변수와 oProduct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는데 얘는 오더 테이블에 있는 oDate랑 동일한 타입으로 만들 거예요. oDate가 oDate겠죠. 자, oProduct에 있는 똑같은 타입으로 oProduct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new와 old 구조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insert를 할 거잖아요. insert를 할 거니까 old에는 값이 안 들어 있어서 null일 거고요. new에 새로 집어넣은 값이 들어가겠죠. 자, 새로 집어넣은 값을 new.orderdate와 new.product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oDate, oProduct에 잠깐 저장을 해 두고요.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을 하느냐, 실제 트리거가 수행하는 동작은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실제 트리거는 판매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거나 인설트를 할 건데 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하고요. 업데이트를 기본으로 하고 요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런 문법인데 SQL %not found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하려면 위에 구문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았을 때는 아래 거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요 정도로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보면 sales라는 테이블에서 만약에 sales date가 oDate이고 product이 oProduct이다. 즉 우리가 지금 새로 인설트한 oDate와 oProduct에 해당되는 레코드가 이미 있다면 하는 게 요 부분이고요. 없으면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있다면 sales라는 테이블의 set quantity는 quantity 더하기 새로운 quantity. 네, 사실은 quantity도 아까 new.quantity에서 뭐 여기서 o_qty 뭐 이렇게 적었어도 되는데 모르겠네요. oDate와 oProduct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선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나오는 애들은 그냥 구조체로 바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새로 넣은 수량을 세일즈 테이블에 있는 원래 수량에 더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어마운트죠. 자, 세일즈 테이블에 원래 있었던 어마운트를 그리고 new.amount는 오더 테이블의 insert 후 어마운트잖아요. 구조체를 사용해서 얘를 더해서 어마운트를 업데이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품목에 대한 트리거가 실행되는 예가 되겠고요. 얘라기보다는 그 명령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행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그때는 세일즈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값을 인설트를 할 거예요. 방금 오더 테이블에 추가됐던 그 값이죠. 뭐냐면 오더 데이트, 오더 프로덕트, 그리고 퀀티티, 어마운트 얘네를 우리가 인설트를 해서 세일즈 테이블에 인설트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똑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트리거에 대해서도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같이 쭉 훑어보면서 트리거의 중요 문법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 1시간 정도 PL SQL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PLSQL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코딩까지 직접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에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나 저희의 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뭐 PLSQL에서 한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정도로 중요한 것 위주로, 개념 위주로만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프로시저와 펑션 그리고 트리거의 모양과 동작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프로시저와 펑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리턴 값을 아웃 변수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리턴으로 전달하느냐, 그리고 실행을 할 때 execute 명령어를 사용하느냐 그냥 이름으로 사용하느냐 정도가 프로시저와 펑션의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트리거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트리거는 무결성을 지켜주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남용하면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앞에 있었던 프로시저 함수와 다른 프로시저 그리고 펑션과 다른 점은 트리거를 정의는 하되 실행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DML의 조건이 맞으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그리고 시점은, 실행되는 시점은 뭐였죠? after와 before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트리거가 실행되는 그 레벨에 따라서 로우 레벨이 있었고 스테이트먼트 레벨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두시고,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활용한다라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래도 풀어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